자, 모의고사 9번부터 봅시다. 9번. 자, 9번이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문제 이해만 잘하면 됩니다. 문제 이해만. 자, 문제가 뭐냐? 자, 요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요 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자,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경우와 0인 경우로 나눠서 설명을 할 겁니다. 즉,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놈의 의미는 뭐냐? 자, 0 플러스로 가기 때문에 결국 요 식의 의미는, 자, 0 플러스로 가니까 우극한이랑 우극한 값이랑, 자, 좌극한 값을 곱한 값이 우극한 곱하기 좌극한 값이 0보다 작던가 또는 0이 되던가,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0보다 작고 두 번째가 0인 케이스예요. 그러면 1번의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를 의미하는 거냐? 이 첨점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도형이 이렇게 그려서 미분이 가능하죠. 그럼 이런 점들 같은 경우 좌극한 값이나 우극한 값이나 똑같아요. 마찬가지 이런 점에서도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좌극한 좌미분계수나 우미분계수, 쉽게 말하면 우극한이지만 우미계죠. 우미분계수하고 우미계하고, 자, 좌미분계수의 곱이 0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얘네들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이 이렇게 가능하게 되면, 자, 좌미분계수나 우미분계수가 좌미분계수나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나 우미분계수가 전부 다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그래서 요 식이 1번이 의미하는 건 뭐냐?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다르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런 날카로운 점, 첨점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점에서는 이게 좌미계고 여기에 있는 게 우미계죠. 그래서 얘는 음수가 되고 얘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0보다 작다가 의미하는 것, 즉 요 놈이 의미하는 건 첨점을 뜻하는 거고, 그럼 얘는 당연히 뭐예요? 0이 되는 값이니까 얘는 저는 이제 극값이 되는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첨점이 되는 값과 극값이 되는, 자, t값의 합을 모두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 직선 x는 t가, 자, 요 함수하고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고 했을 때 ab 사이의 거리입니다. 거리는 이제 절대값을 쓸 거예요. 자,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얘는 4차 함수예요. 얘는 4차 함수고 얘는, 자, 1차 함수기 때문에 하나는 곡선이고 하나는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자, 옆쪽에다가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 4차 함수가 뭐 나올 텐데 곡선 하나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게, 자, 얘 f라고 해볼까요? 요 놈을 gx라고 해보게 되면 얘가 fx예요. 그 다음에 이제 gx는 직선인데 직선이 아래쪽에 있을지 위쪽에 있을지는 몰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있어서 얘를 gx라고 하게 되면, 자, x는 t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x는 t가 이렇게 그어지게 되면 만나는 점이 요 점의 좌표값이 a, 요 점의 좌표값이 b가 되니까 이게 x는 t죠. 그럼 결론적으로 거리는 뭐가 되냐면, 자, y값을 뺀 값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거리는 뭐가 된다? 자, t의 4제곱 빼기 4t의 세제곱 더하기 10t 빼기 30이란 놈에서 빼기, 자, 2t 플러스 1 한 값이 거리가 되겠죠. 즉, 요 놈의 y값에서 요 놈의 y값을 뺀 요게 거리인데, 직선이 여기에 있을지 여기에 있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 뭘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값을 붙이는 겁니다. 이 거리가 바로 이렇게 f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t는 얘가 되니까, 자, 안에 있는 거 계산해 보면, 자, 안에 있는 거 계산해 보면 얼마가 돼? 절대값, 자, t의 4제곱 빼기, 자, 4t의 세제곱, 얘 계산하니까 플러스 8t, 그 다음에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자, 32 하고 이제 절대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놈의 4차 함수예요.
이 안에 있는 4차 함수의 이 절대값을 씌운 값들이야. 절대값을 씌운 값을 우리가 이제 자, ft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자,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함수식을 우리가 그냥 4차 함수를 gt라고 하게 되면 자, gt를 그릴 겁니다. 그러면 ft는 뭐냐면 gt를 그린 다음에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아래쪽에 x축 아래쪽에 있는 놈을 위쪽으로 들어 올리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gt는 얼마가 되느냐? 자, gt를 보니까 자, 보이면 좋아요. 이게 자, 항이 4개이기 때문에 2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쉽게 보이면 좋아. 왜냐하면 t의 세제곱 묶어내면 자, t의 세제곱을 묶어내면 gt만 보게 되면 자, t의 세제곱 묶어내니까 얼마가 남아? t 빼기 4가 남을 거고 더하기 8을 묶어내니까 자, t 빼기 4. 그래서 요 놈은 자, t 마이너스 4가 되고 자, t의 세제곱 자, 플러스 8이 되니까 아, 여기서 gt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 요 놈을 보게 되면 자, 요 놈은 t 플러스 2로 해서 3차 자, 인수분해가 쉽게 되죠. 그러면 t 플러스 2에 자, t 마이너스 4가 되고 보통 이런 거는 하나의 실근하고 2개의 허근이 나오죠. 그래서 자, t 제곱 그러니까 공식에 의해서 자, 2t 플러스 4가 되어서 자, 이 gt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 실근이 몇 개 나와? 마이너스 2하고 4라는 실근 2개하고 여기서는 허근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요렇게 생긴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4가 될 가능성, 요게 GT 그래프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야 뭐 미분해 보면 바로 단순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GT는 이렇게 되고 자, G'T 바로 가봅시다. 자, G'T를 구하게 되면은 자, 그대로 미분하니까 얼마? 4T에 자, 세제곱 마이너스 12T의 제곱 플러스 8은 자, 는 0이 되어서 자, 4로 묶어내고 뭐 약분해도 상관없겠죠. 4로 약분하게 되면 자, t의 세제곱 마이너스 자, 3t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니까 1 마이너스 3 0 2에 자, 1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0이 되니까 자, 요 놈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 거냐? 자, 4로 묶어내고 얼마? t-1에 자, t의 제곱 마이너스 2t 자,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둘이 집합한 거 지울게요.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는 자, 0 이렇게 되면은 결국 자, 프라임 값이 0이 되는 값은 1 또는 자, 얘 인수분해 근해 공식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써야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되느냐? 짝수차를 쓸 거니까 자,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아마 자, 3이 되겠죠? 근해 공식을 써서 얘는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올라가서 보면 알겠지만 합을 구하라고 할 거니까 나중에 요 놈이 필요하면 두 근의 합이 되니까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자, 루트 3이 되어서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2가 될 거고 아니면 1 플러스 루트 3하고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어서 합을 구할 거면 얘가 날아가니까 어차피 합은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이 자, 1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자, GT는 자, 여기 보세요. GT는 4차 함수입니다. 자, GT는 4차 함수인데 자, 우리 GT가 두 개를 써서 자,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뭐 이거는 센스예요. 이 두 개 항, 요 두 개 항을 보고 아, 얘네들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구나라고 판단하는 것도 센스. 근데 어찌되었건 이 프라임 t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대략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1 나오고 풀마 루트 3이 나오니까 자, GT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얼마?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고 얘가 1 플러스 루트 3이 될 거고 요 놈의 값이
1이 될 겁니다. 이게 자 GT가 될 거라는 거는 쉽게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프라임 값이 근이 3개가 나왔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W자 모양이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GT가 1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이게 GT입니다. 지금 요 함수가 절대값을 제외한 함수가 GT예요. 그러면 함수값이니까 G1의 값은 얼마? 자 1 대입하게 되면 자 1 마이너스 4 플러스 자 8 마이너스 32예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36에서 9를 빼니까 마이너스 27이야. 그러니까 요 y값이 마이너스 27이에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x축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어딘가 있을 거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자 말은 안 맞지만은 그래프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지는 게 GT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그는 마이너스 2하고 4가 나오고 허분 2개가 나왔었죠.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요 값이 4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GT 그래프를 그릴 게 아니고 자 이게 보면 여기를 보게 되면 요 놈이 자 F 프라임 T죠. F 프라임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F 프라임 T의 무슨 극한값이에요? 자, F 프라임 T의 얘는 우미분계수야. 그 다음에 요 놈도 F 프라임 T의 좌미분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GT가 아니고 자, 이 지워버렸네. GT가 아니고 여기죠. GT가 아니고 이 FT에 대한 식입니다. 근데 FT는 자, GT의 절대값을 씌운 값이니까 절대값 씌운 값이니까 얘를 위로 올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 FT 그래프, GT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지만 자 FT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 얘를 위로 올릴 거니까 얘는 그대로 남을 거고 자 요 놈이 요렇게 생긴 상태로 요렇게 오는 이 빨간색 함수가 FT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요런 값들은 동일하겠죠. 요런 값들은 자 그래서 첨점이 몇 개가 생겨요. 첨점이 이렇게 첨점이 2개가 생기고 자 프라임 값이 0이 되는 값이 3개가 생깁니다. 우리는 FT에 대한 함수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거 자 처음 했던 거 첫 번째 자 우미계하고 좌미계를 곱한 게 0보다 작은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 우미계하고 좌미계가 0이 되는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거예요. 그때 t의 값을 구할 거예요. t의 값. 그때 t의 값을. 자 그러면 우미계하고 좌미계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부호가 다르니까 얘가 뭘 의미한다라고? 첨점이 되는 t의 값을 구할 겁니다. 그럼 첨점이 되는 t의 값 얘하고 얘니까 자 그럼 1번에서 자 첨점이 되는 t의 값은 얼마가 나왔어? 자, 첨점이 되는 경우에 자 이때 t의 값은 얼마하고 얼마? 마이너스 2 또는 자 4. 그래서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면은 음수,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면 양수. 마찬가지 이게 음수, 이게 양수가 되니까 둘이 곱한 거는 0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이 작다를 만족을 시키는 t의 값은 마이너스 2하고 4 두 개. 그 다음에 우미계 곱하기 좌미계가 0이 되는 경우는 요 케이스죠. 요 케이스. 나머지 이런 값들은 우미계나 좌미계나 똑같기 때문에 얘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때 t의 값은 얼마가 나와? 자,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하고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t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나오더라? 5개가 나오고 그때 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합은 얼마? 마이너스 2 더하기 4 더하기 요거 두 개의 합은 2가 될 거고 더하기 1이 되어서 정답은 얼마가 될 거다? 5가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요식 자 요식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 0보다 작을 때랑 0일 때가 뭘 의미하는지 첨점이랑 미분 가능식 프라임 값이 0이 되는 값을 의미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리를 ft라고 했으니까 거리는 자 여기 보면 y값을 뺐죠. y값을 뺀 거에다 뭐를 씌운 값이라고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 요 식이 ft입니다. 요 식이.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이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절대값이기 때문에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위쪽으로 올려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첨점이 되는 값하고 프라임 값이 0이 되는 이 세 개의 값을 찾아내서 더하는 문제가 바로 9번의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15번이 조금 어려워요. 문제가 뭐냐. fx는 3차 함수고, 최고창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 gx가 있습니다. 가하고 나에서 3개의 조건이 나와요. 첫 번째 이 조건, 두 번째는 이 조건이기는 한데 일단 이 조건 먼저.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 조건입니다. 요 세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잘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F알파는 G알파니까 이항을 하게 되면, F알파 마이너스 G알파는 0, 얘는 마찬가지. 이항을 하게 되면 F 프라임 알파 마이너스 G 프라임 알파도 0이 되고, 여기서도 F 프라임 베타 마이너스 G 프라임 베타도 0. 그러면, 전부 다 동일한 식이 뭐예요? fx 빼기 gx,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입니다. 그래서 fx가 3차고 gx가 4차니까 얘는 우리가 fx 이 fx 빼기 gx라는 놈을 3차에서 2차를 뺀 요식을 hx라고 치환을 할 겁니다. hx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가에서는 우리 h 알파가 0이라고 하나 식이 나오고, 얘는 뭐가 돼? h 프라임 알파가 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나에서는 h 프라임 베타가 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요 식은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니까 마이너스 h에 베타 플러스 1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쉽게 바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두는 게 이 문제 포인트입니다.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hx라는 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식이 요렇게 간단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가의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죠. h알파가 0이고 h 프라임 알파가 0입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hx라는 놈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hx 3차죠. 최고창의 개수가 얼마인? 1인 fx의 최고창의 개수랑 동일하겠죠. 얘가 2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hx라는 놈은 x-알파의 제곱항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x의 개형을 그려보면, 이 가의 요 조건하고 요 조건 때문에, 얘는 hx라는 놈이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구나. 뭘 의미하는 거예요? x가 알파라는 점에서 접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던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게 hx입니다. 이렇게 되던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접하니까 얘가 알파가 되던가 아니면 얘가 알파가 될 겁니다. 뭐 두 개 다 경우의 수는 똑같으니까 그냥 편한 경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hx가 이렇게 될 거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hx가. 그래서 이 알파라는 점에서 접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h 베타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또 다른 미분계수, 즉 프라임 값이 0이 되는 값이 베타니까 요 값이 얼마라는 거. 요 값이 베타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를 모르니까 그냥 k로 둘게요. 그래서 hx가 이렇게 될 거고,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입니다.
그럼 hx6 세우는 게 편해지죠. 얼마가 돼? 최고청의 계수는 1이니까 자 x-알파의 제곱이 될 거고 나머지 하나 모르니까 x-k 이렇게 hx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지수가 자 알파하고 k라고 나왔고 자 또 하나 이 식이 뭡니까? h 베타가 0이라는 조건까지 하나 얻어냈습니다. 자 그럼 미분해 볼게요. 자 hx가 이렇게 되니까 자 h'x는 얼마가 돼? h'x는 자 곱의 미분법 쓰니까 2배 자 x-알파 x-k 그 다음에 더하기 자 그대로 미분이니까 x-알파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얘 자 x-알파로 묶어낼 수 있죠. 전개해도 되는데 묶은 게 더 편하겠죠. 그러면 얘가 빠지고 여기서 하나가 빠지니까 그럼 얼마가 될 거다? 자 2x-2k가 남을 거고 더하기 x-알파가 남아서 자 x-알파가 남으니까 얼마가 돼? 요놈이 자 x-알파에 얼마가 돼? 3x-k 자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이제 h'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이용해 봅시다. h' 베타니까 자 h' 베타는 0이라는 성질을 이용할 거니까 자 요놈 이용해 보면 h' 베타는 얼마가 돼요?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자 3 베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알파가 0이 되었는데 얘가 0이 될 수는 없죠. 알파하고 베타는 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베타 값은 얼마가 돼? 3분의 자 k 플러스 알파라고 쉽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얘를 k로 정리할게요. 이게 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3베타는 얼마가 된다? 3베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알파는 0이 되니까 자 이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잠깐만 틀렸네. 이거 2k네요. 그래서 3x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알파니까 2k 자 2k가 되겠죠. 자 다시 그래서 자 3베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알파는 0이 돼야 되니까 자 뭘 의미에 따라서 k의 값은 얼마다? 2분의 자 3베타 자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라는 것까지 구해냈습니다. 자 얘는 좀 지울게요. 이거 계산 과정이니까 자 여기서 h' 베타가 0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k는 얼마라는 걸 찾아냈어? 자 2분의 자 3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것까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지수 k를 제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미지수 k가 제거가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 hx 결론적으로 따라서 자 hx는 k 대신에 얘를 써보니까 얼마가 돼?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자 2분의 3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자 hx를 k를 제거했습니다. 자 왜 제거했느냐? 이제 이걸 이용하려고 그래요. 이걸 이용하려고. 그리고 k는 사실 필요 없죠. 우리가 구하는 게 마이너스 h의 베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k는 결국 써먹을 수는 없어. 그래서 식을 이용해서 즉 h' 베타가 0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k 값을 자, 알파하고 베타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서 자 우리가 이제 요 식을 찾아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얘를 구할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알파하고 베타를 구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안 써먹은 식이 뭐예요? 이제 이 마이너스 16하고 이 16이라는 조건을 안 써먹었어요. 근데 fx는 3차식이고 gx는 2차식이기 때문에 얘는 미지수가 3개가 생길 거예요. 왜냐면 x의 세제곱 더하기 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되니까 미지수가 a, b, c 3개가 생기니까 풀기가 어려워. 그래서 자 2차식은 상대적으로 개수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미지수가 2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할 거예요. 자 2차식을 이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2차식을 이용해서 결론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 자, G' 알파가 마이너스 16이고 G' 베타가 16이라고 해서 알파하고 베타 값을
우리가 추론해 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자, gx에 대한 식입니다. 자, gx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최고층의 개수가 2니까 2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꼴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미분한 다음에 연립으로 해서 풀어내면 자, 됩니다. g 프라임 알파가 마이너스 16이고 g 프라임 베타가 16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은 자, 쉽게 구해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마이너스 16하고 이 16이라는 숫자를 맞춰놨어요. 왜 숫자를 맞춰놨느냐? 자, 얘는 최고층의 개수가 2니까 이런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축이 뭐가 될지는 모릅니다. 축이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자, g 프라임 알파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6이니까 자, 여기에 임의의 한 점을 만약에 알파라고 해보면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6이에요. 근데 얘는 16이니까 얘랑 동등한 위치에 있어 요 값이 베타가 되면서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가 16이 될 거야. 즉 대칭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얘랑 y값이 같으니까 알파하고 베타의 중점이 바로 축이 되겠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gx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쓰는 게 편하다? 최고층의 개수가 2고 자, x 마이너스 축의 좌표가 얼마예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값은 모르니까 q. 어차피 우리 q는 필요 없어요. 얘도 b는 필요 없을 겁니다. 왜? 프라임을 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g 프라임 x를 구해봅시다. g 프라임 x는 자, 얘 미분하니까 4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q는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식 이용해 보니까 자, g 프라임 알파죠? g 프라임 알파는 자, 4 곱하기 얼마? 알파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어서 요 값이 마이너스 16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4를 이렇게 약분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자, 얘 통분하게 되면 아니면 2를 곱해도 되겠죠? 2 곱하면 자, 2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8이 되어서 자, 계산하니까 얼마가 돼?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8이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g 프라임 베타를 이용해도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1번이라고 하게 되면 자, g 프라임 베타도 똑같습니다. 자, g 프라임 베타 해보면 자, 동일하게 4 자, 베타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자, 얼마가 돼? 16이죠? 그래서 이제 16 이용해 보면 똑같이 4 약분할 거고 역시 2가 있으니까 2 곱하게 되면 2 베타 마이너스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8이 되어서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8이라고 해서 똑같은 식 나오죠. 1번이랑. 그러니까 얘를 쓰든 얘를 쓰든 자, 결론적으로 요식 하나를 얻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이 두 개가 나왔는데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가 구할 게 뭐냐? h의 베타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자, 처음에 hx를 이렇게 놨잖아. 처음에 hx를 이렇게 놨는데 사실 k 필요 없죠. 더 엄밀히 말하면 알파도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베타 플러스 1의 값을 구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해놓은 요 식에서 우리 알파가 필요 없으니까 알파는 얼마가 돼요? 베타 마이너스 8로 바꾼 다음에 자, hx에다 대입해 봅시다. 자, 그러면 따라서 hx는 얼마가 돼? 여기다 이어서 할게요. 자, 따라서 자, hx는 자, 알파 대신에 베타 마이너스 8을 대입할 거니까 알파 대신에 베타 마이너스 8이니까 자, 그대로 써보면 x 마이너스에 자, 베타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고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x 자, 마이너스 좀 복잡하네. 2분의
자, 그냥 여기다 할게요. 쏘리. 여기다가 그냥 자, 식을 하나 1번이 뭐냐? 알파 대신에 베타 마이너스 8입니다. 자, 알파 대신에 베타 마이너스 8을 자, 대입할 거니까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니까 자, 그럼 hx는 얼마가 돼? 자,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8의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3 베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8 이게 hx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을 좀 여기만 정리해 보면은 얼마가 돼? 이게 2 베타 플러스 8이 되어서 자 약분하니까 결론적으로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8의 제곱 그 다음에 자 x 마이너스 2로 약분하니까 베타 마이너스 4 이게 hx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h의 베타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h의 자 베타 플러스 1의 값을 대입해 보면 자 베타 플러스를 대입하니까 얼마가 남아? 베타 사라지고 9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다가 베타 플러스 1 대입하니까 여기다가 베타 플러스 1 대입하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3. 그래서 요 값이 81이 되니까 마이너스 243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정답은 얼마가 될 거다? 243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야. 자, 좀 길었으니까 일단